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터디 세미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서울대학교 디스웨이 연구실 석사과정 성시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어 관련된 부분이고요. 1주차의 PID의 기본 개념, 그 중에서도 파트 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1주차부터 6주차까지 PI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PID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이 공정의 제어와 PID의 개념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발표에서는 PID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리캡을 하고, 그 이후에 PID 컨트롤러 튜닝과 PID 컨트롤 로직,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PID 컨트롤러 튜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 파트에서 배웠던 PID에는 각 항마다 개수가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적의 개수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이 PID 컨트롤러 튜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PID 컨트롤러 로직 같은 경우에는 뭐 각 시스템에 맞는 적절한 개수가 설정되었다고 할 때, 이 PID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짜서 더 좋은 아웃풋을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PID 리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D에 대한 개념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PID 컨트롤러란 오차의 비례항과 적분항, 미분항을 통해 출력값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PID 컨트롤러의 목표는 시간에 따른 오차에 관한 비례항, 적분항, 미분항을 모두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0에 가깝다는 것은 해당 PID를 적용한 시스템이 안정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 보면 PID의 의미가 요 오른쪽 식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텀을 각각 PID라고 볼 수 있고, 이 PID에 대한 선형 결합에 대한 결과로 이 MVT라는 출력값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항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파트까지에 대한 설명이 이 정도였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통적인 PID를 직접적인 변수 제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 MVT 값을 그대로 제어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보일러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의 히터 세기가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요거 하나만으로 물의 온도가 결정이 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은 공정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PID를 단순하게 적용하지 못하고요. 뭔가 플러스 알파로 이 출력된 MVT 값을 활용하여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제어 변수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PID, 그 중에서도 이런 PID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일러 탱크에 있는 물의 온도가 히터 세기 외에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히터 세기에 의해서만 조정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단순한 시스템에서 PID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러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PID 시스템의 각 비례계수, 적분계수, 미분계수가 최적의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오른쪽 단계를 거쳐서 PID를 계산을 하게 되고 MVT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MVT 값이 6.35라는 값이 나왔다고 할 때 이 값은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히터 값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세팅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이러한 MV 값이 6.3으로 출력이 되고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었다면 뭐 히터 값을 키우라는 제어를 진행하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히터 값을 뭐 6.35% 정도 키웠다면 그로 인해 물의 온도가 변화가 될 것이고 결국에 그 오차는 목표값 빼기 현재 값이 되기 때문에 오차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한 오차를 기반으로 다시 PID를 산출하게 되고 또 이 변화한 출력값을 기반으로 이 제어값을 조정하는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목표값인 100에 가깝도록 이러한 제어값을 조정하게 되고 이 목표값인 100에 이 물의 온도가 도달하게 되었다면 시스템이 안정화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PID 컨트롤러 튜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D 컨트롤러 튜닝이란 어떻게 하면 좋은 PID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을까? 즉, 이 출력값이 0에 가깝도록 하는 최적의 개수 KP, KI, KT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산출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고민이 있는데요. 먼저 이 모든 시스템의 모든 요소, 그러니까 P와 I와 D를 굳이 꼭 다 사용해야 할까?입니다. 예를 들어 오븐 예열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희가 오븐 예열 기능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오븐을 50도에 맞춰야지 라고 50도를 설정한 뒤에 50도로 예열해줘 라는 식의 이런 신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븐 내에 있는 온도는 50도를 향해 천천히 완만한 변화를 가지면서 그 시스템의 온도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50도라는 목표 온도가 도달이 되었다면 그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뭐 51도 혹은 완전 더 작은 오차인 50.1도나 뭐 49.9도의 온도가 유지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이 미분항이 이 0.1의 온도를 줄일 수 있는,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현재 온도를 기준으로 이 PID 값을 계산하는 이 비례항 같은 경우에는 0.1이라는 값이 어쨌든 오차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차가 매우 작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주진 못하겠죠. 다음 비례항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비례항 같은 경우에는 이 0.1이라는 온도가 누적해서 쌓이게 되면 이게 결국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오차를 줄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례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작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적분항에 대한 내용이고 이 D, 즉 미분항은 이러한 작은 오차를 줄이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미분항이 이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오차가 변동이 심할 때 오버슈팅 상황에서 이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오차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상 상태에서의 오차는 오차의 변동이 작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미분항이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시스템마다 꼭 필요한 P, I, D가 각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맞는 어떤 요소를 선택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참고한 이 PID 관련 교재에서는 이 P 텀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P, PI, PD
PID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각 털마다는 아까 이 앞선 장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상태일 때는 KP는 정상 상태의 오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이 KI가 존재한다고 하면 정상 상태의 오차를 완전히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KD 같은 것은 이 정상 상태 오차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고요. 이 온도가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 상태일 경우에는 KP 같은 경우에는 KP 개수를 키우게 되면 그 현재 시점의 오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KI가 존재한다고 할 때는 응답 속도와 안정성을 좀 밸런스 있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KD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버슈팅으로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이렇게 각 상황에 따라 이 필요한 텀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해당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도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각 시스템에 맞는 적절한 P, PI, PD, PID 시스템을 설정하면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PID 컨트롤러의 구조를 선택을 했다면 다음은 이 각 텀들의 개수를 튜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튜닝하는 방법은 제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직접 순수 이 전문가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적의 개수들을 찾는 이 매뉴얼 메서드, 혹은 이 그러니까 규칙을 기반으로 이러한 최적의 K를 찾는 룰 베이스드 메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 튜닝을 하는 오토메이티드 메서드, 총 3가지가 존재를 하고, 그 오토메이티드 메서드에서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그 튜닝 방식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식은 이 지글러 니콜스 방식과 릴레이 베이스드 오토튠 방식입니다. 특히 이 지글러 니콜스 방식이 뭔가 이러한 PID 컨트롤러 튜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금 만연한 방식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방식이 지글러 니콜스 방식입니다. 지글러 니콜스 방식이란 이 수학적 모델 없이 프로세스 실험과 일련의 규칙의 지속적인 반복으로 이 PID 컨트롤러를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체적인 과정을 한 단계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ID 중에 특정 시스템을 설정한다고 하였죠. 그 설정된 PID든 PI든 PD든 P든 이 설정된 시스템 중에 KP만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이 KP 값을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이 저희가 관찰하는 그 공정 시스템이라면 공정 시스템을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 아마 KP 값이 출력 값이 증가하게 되면 이 제어 값과 관측 값의 변동이 생기게 되고, 이때 KP 값이 낮다면 목표에 천천히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KP를 높이게 되면 목표 값을 초과하는 순간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 이러한 진동이 이 지속적이고 일정한 진폭으로 나타나는 그 최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컨티뉴어스한 사이클이 나타나는 KP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KP 값을 궁극 이득, 이 Ultimated Gain이라고 하고, 이 진동의 주기를 Ultimated Period라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과정에서 산출한 이 궁극 이득과 궁극 주기를 활용하여서 최적의 K를 찾는 것입니다. 최적의 K를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까 앞선 과정에서 구했던 궁극 이득과
궁극 주기를 활용하여 이 지글러 니콜스 튜닝 릴레이션스를 이 표를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PID 시스템이었다 라고 할 때 그냥 적절한 KU와 TU를 넣어주게 되면 그 최적의 KP, KI, KD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전 처음에 이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하였는데요. 애초에 이 방식 자체가 수학적 모델 없이 이 프로세스 실험과 일련의 규칙에 좀 트라이얼 앤 에러를 반복하면서 산출한 그냥 최적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글러 니콜스 방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장점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이 새로운 제어 시스템에 빠른 초기 튜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서도 느끼실 수 있다시피 너무 간단한 방식이고 이 실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좀 적은 정보로 이루어지는 튜닝이다 보니까 반드시 추가적인 튜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가 허용되는 새로운 시스템일 때 사용이 가능하고 그때 이 초기에 빠른 튜닝을 위한 그러한 초기 설정 값을 찾는데 좀 좋은 방법이다. 이것을 통해 추출한 개수를 실제 시스템에 운영하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방식은 이러한 지글러 니콜스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릴레이 베이스드 오토튠 방식입니다. 이 해당 방식은 정해진 규칙을 기반으로 반복적인 제어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그에 따른 관측값 분석을 통해 최적의 PID 개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의 궁극 이득과 궁극 주기를 자동으로 산출한 뒤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지글러 니콜스 공식을 활용하여서 최적의 PID 개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글러 니콜스 방식처럼 사용자가 직접 뭔가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복잡한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동으로 이 시스템의 궁극 이득과 궁극 주기를 산출할까요? 그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제어값에 반복되는 시그널을 자동으로 가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관측값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가해주는 시그널을 릴레이라고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일단은 기본 가정이 이 시스템의 오차가 매우 적은 거의 없는 안정된 상태일 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일러의 온도 유지를 하는 시스템이고 목표 온도는 80도일 때 현재 관측값이 80도라면 이게 매우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뭐 히터 세기가 4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러한 최적의 K를 산출하기 위해 이 보이시는 시점에 자동 신호를 주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자동 신호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뭐 히터 세기를 5% 정도 높였다 키웠다 하는 스위치가 존재를 하고 그것을 반복적인 그 주기에 따라서 5%를 키웠다가 낮췄다 키웠다가 낮췄다가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히터 값이 40%에서 45%가 되면 그에 따른 물의 온도도 뭐 변화를 하겠죠. 80도에서 81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히터 값을 변경시켰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지연 시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반응하는 시점부터 온도가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 제어값을 반복적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에 따른 관측값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결국에 동일한 값을 반복적으로 제어하는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관측값의 진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이 진동의 진폭과 진동의 주기를 활용하여서 이 오른쪽에 분수로 표현한 해당 수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진동의 진폭을 활용한 이 궁극 이득을 산출할 수 있고 이 진동의 주기를 통해 궁극 주기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궁극 이득과 궁극 주기를 기반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지글러 니콜스 공식에 대입을 하면 최적의 KP, KI, KD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점으로 한다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 지글러 니콜스 방식의 반복적인 실험을 직접 해야 되는 점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이 자동으로 궁극 이득과 궁극 주기를 산출한다는 것 외에 이 오버슈팅이 발생한다거나 너무 간단한 방식이어서 추가적인 튜닝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은 여전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파트는 PID 컨트롤러 로직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 로직도 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PID 캐스케이드 컨트롤입니다. PID 캐스케이드 컨트롤은 2개 이상의 PID 제어기를 계층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요 변수와 보조 변수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정에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PID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이 물의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측값은 물의 온도, 제어값은 히터의 세기일 때 이러한 목표값 빼기 관측값을 기반으로 오차를 산출하고 그 오차를 PID의 입력값으로 활용을 하여서 최적 제어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PID 캐스케이드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면 물의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주요 변수인 온도가 되고 이것이 외부 루프를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변수를 따라가는 보조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량이라는 보조 변수가 존재를 할 때 이것이 내부 루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차근히 살펴보면 온도의 오차가 이 외부 PID 루프를 타서 온도가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주요 변수의 출력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때 이 주요 변수 산출값이 현재 유량과 관련된 이 내부 PID의 입력값으로 활용이 되어서 이 보조 변수 출력값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것이 유량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서 현재 유량이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기존에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히터 세기만을 활용을 하였다면 이제는 좀 더 이 온도 세기를 잘 조절하기 위한 최적의 히터 세기를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도구,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량이라는 것이 물의 온도를 조정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치를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이 PID의 입력값을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에 이 보조 변수는 왜 주요 변수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변수가 항상 외부 루프보다 빨라야 한다는 것이 이 PID 캐스케이드 컨트롤러를 사용하기에 제한 사항이고요.
뭐 파라미터 튜닝 순서도 그렇고 측정 정밀도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내부 루프의 측정 값은 신뢰성이 높고 빠르게 얻어져야 한다는 게 이 구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이 통과가 된다면 분명히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보조 변수에 발생한 변동을 1차적으로 내부 컨트롤러가 빠르게 고정하기 때문에 이 주요 변수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억제가 가능하고 전체 시스템의 응답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구조는 PID (Feed Forward Control입니다. 이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 방해 요소나 입력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그 영향이 실제 시스템 출력에 반영되기 전에 이 제어 신호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 보여드린 이 예시가 기존의 PID 컨트롤러라고 할 때 이 보일러 안에 있는 탱크에 물이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에 똑같이 1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히터 세기를 5% 향상시켰다면 물의 양이 늘어났을 때는 더 강한 히터 세기를 키워야 그 물의 온도가 1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물탱크에 수위 센서를 달고 이 수위 센서를 기반으로 출력된 이 물의 높이를 특정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여서 뭐 물의 높이에 따라 제어값을 몇 퍼센트 정도 더 키워야 우리가 원하는 온도 조정이 가능한지를 계산하여 그것을 PID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델이라고 하면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뭐 인공지능 모델이 아니라 이 해당 이 피드포워드 컨트롤 방식에서는 뭐 수학적 모델이나 간단한 수식 혹은 뭐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룩업 테이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베이직 오브 PID에 대한 결론입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이 프로세스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를 통해 공정 변수를 원하는 값에 가깝게 유지해 목표 조건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에서의 피드백을 통해 제어 신호랑 출력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클로즈드 루프였고요. PID 컨트롤러는 오차의 비례항, 적분항, 미분항 PID를 통해 출력 값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좋은 PID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 PID 컨트롤러 튜닝이고요. 이 PID 컨트롤러 튜닝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꼭 PID를 모두 다 사용해야 할까?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자입니다. 그게 정해지게 되면 좋은 PID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글러 니콜스 방식이 있었고 그 단점을 해결한 릴레이 베이스드 오토튠 방식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잘 만들어진 PID 컨트롤러가 존재를 한다면 그 단일 PID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조금 극복하고자 좀 발전된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였고 그 형태를 우리는 PID 컨트롤러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로는 뭐 캐스케이드 방식, 피드포워드 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1주차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네, 이것으로 AI 베이스드 컨트롤 1주차 베이직 오브 PID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